사만입니다. 더쇼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 트럼프는 인도의 관세를 18% 수직 인하 발표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협상에 좋은 소식이 나올 것. 트럼프가 확실히 증시를 신경 쓰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나락으로 갈 뻔한 상황을 뒤로 한 채 사실 주간장의 하락을 더 키웠다고 하면 추세가 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트럼프의 도움 그리고 저가 매수세의 유입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리고 장후에 팔란티어의 실적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 투심을 다시 돌려놓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포지수는 61, 공포지수가 상당히 좀 올라와줬습니다. 푸덴콜 옵션은 0.73, 공포지수가 올라갔는데 푸덴콜 옵션은 좀 내려가야 정상이거든요. 이게 조금 이상하다. US100 나스닥 지수 일봉을 봤을 시 어제 주간장에서 이 삼각수렴 하단을 정확하게 터치했어요. 여기를 이탈하면 정말 위험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초장기 삼각수혜기를 이탈한 것은 추세를 하방으로 밀어버리겠다는 그런 차트의 신호인데 정확하게 하단을 지지해주고 상승으로 마무리. 그리고 오늘 주간장에서도 약간의 상승 중. 그런데 정말 힘드네요. 26년은 연초부터 굉장히 힘들다. 10월부터 박스권에 갇혀있는 나스닥. 계속 박스권 상단만 오면은 상단 근처만 오면은 하단까지 내리박는 박스권. 이거 굉장히 자주 보던 그림이었는데 옛날에 코스피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거야. 여기서 더 가나 했는데 처발리고 손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나 해서 매수를 했는데 처발리고 손절. 이제 여기서 가나 했는데 매수를 하고 처박으니까 손절. 이 패턴이 코스피에서 거의 한 20년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현재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우주 승천으로 천장을 뚫어버렸고 이제 미장이 국장화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몰리는 그곳이 바로 국장이다. 미장이 국장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어쨌거나 현재 상황은 오늘의 상승 추세를 뭔가 또 트럼프의 증시를 살리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또 다른 뉴스가 나와야겠죠. 이 뉴스는 이미 반영이 된 거니까 또 다른 뉴스가 나오면은 이 상단까지 도전은 해볼 수 있겠다. 그런데 계속 저항이야. 여기가 계속 저항이니까 상단까지 만약에 붙이는 좋은 흐름이 오면은 또 내리겠죠. 여기까지 부분 익절이 필요하다. 그 가격은 현재 기준으로 0.56% 정도 남아있다. 현재 나스닥 지수가 실시간 0.5%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한 1% 정도 되면은 상단을 맞는다. 그러면은 현금 확보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 이렇게 내릴 수 있으니까. 정말 지겹네요. 4시간 봉을 봤을 시 4시간 봉의 2평을 아직 돌리지 못했다. 2평은 하방이고 캔들은 올라갔다. 캔들을 더 올려서 2평을 이렇게 올려줄 수는 있으나 다시 내리고 지지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시 내렸을 경우에 이탈하면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바로 박스권 매매의 어려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박스권이든 상승 추세든 주식은 음봉에서 사서 양봉에 팔아야 된다. 양봉에 사서 음봉에 팔면은 좀 쉽지 않은 상황. 엔비디아는 어제 오픈 AI의 엔비디아 칩 성능 불만 이러한 악재 뉴스가 나왔죠. 그럼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다시 한번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불을 끄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작은 뉴스에도 급락을 해버렸어요. 현재 이 내려오는 추세선 여기를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다시 그 하단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 지지 라인은 183달러 부근 요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지지를 받고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올라가야 나스닥의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현재 나스닥을 이끌고 있는 것은 구글이지만 결국에는 시총 1위는 아직까지 엔비디아잖아요. 코스피도 보면은 시총 1위인 삼성전자, 2위인 하이닉스가 계속 끌어주니까 지수 자체도 팍팍팍 올라주잖아요. 나스닥도 구글 혼자로는 부족해. 엔비디아가 올라줘야 됩니다. 엔비디아 지금 여기 이탈하면은 엔비디아 다시 하방의 추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83달러까지 오늘 뭐 좀 눌러주면은 일시적으로 NVDL,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죠. 단기 매매로 좀 해볼 수가 있겠다. 엔비디아의 183달러 부근에서 이 부근에서 NVDA 단기 매매로 도전해볼 수가 있겠다. 여기 깨지면은 손절 나가겠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현재 대장은 어쨌든 반도체 추세 채널 상단을 뚫고서 매도의 구간이죠. 다시 내려왔다가 21선 부근에서 지지 그리고 반등. 현재 나스닥의 대장은 반도체가 하락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데일리로 치려거든 오히려 반도체로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뜻대로 가지 않으면 당연히 손절 나가야겠죠. 고점 언저리니까 스톡슬도 21선 터치하고 급반등.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21선 터치 시 단기 매매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 이 고점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와리가리하는 그런 무빙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4년의 고점이 나오고 다시금 올려서 사요나라가 됐듯이 요번에도 좀 그런 고점을 만들고 다시 올려서 사요나라가 되는 그런 무빙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올라야 나스닥의 투심이 여전히 살아날 수 있으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네요. 테슬라는 365일 중에서 330일 정도 재미가 없다. 나머지 한 30일 동안 요러한 무빙, 이런 게 나옵니다. 또는 요러한 무빙. 그러니까 테슬라는 1년에 한 90% 정도를 재미없게 견뎌야 하는 나스닥의 인버스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냥 저점에서 잡은 물량만 홀딩. 테슬라는 재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빨랑 좀 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잘못된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이제 200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실적이 나가리가 된다고 하면 계속 하락의 추세로 이어갈 수 있었으나 실적이 모든 분야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간 외 거래이긴 하지만 200일선을 돌파해주는 대략적으로 한 164달러까지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200일선 가격은 한 159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런 리테스트 작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간다고 하면 168달러 정도가 21선의 저항이고 내린다고 하면은 159달러 정도가 지지의 영역이다. 메타와 같이 200일선을 실적으로 뚫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200일선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근. 그러니까 만약에 팔란티어가 장중 좀 눌러주는 상황이 오면은 159달러 정도에서 단기 매매로 잡아볼 수가 있겠다. 팔란티어 다행이네요. 죽어가던 나스닥의 투심을 살려냈어요. 오늘 AMD의 실적 발표가 장후에 있는데 실적이 좀 잘 나와야겠죠. 잘 나오면은 한 268달러까지도 도전해 볼 수가 있겠다. 볼린저 밴드 상단.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썩 좋진 않아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뭐 이슈가 좀 있죠. 항상 실적 발표 후에는 나가리가 한 번씩 됐었던 거의 뭐 높은 확률로 실적 발표 후에 큰 나가리의 상황을 보여줬다. 이번에도 이제 나가리가 되면은 반도체의 투심을 좀 밀어내릴 수가 있겠으니 가능하면은 어닝 플레이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반도체의 슈퍼 피날레를 이끌어낼 수 있다. 어닝 플레이는 도박이니까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며 정하고 싶으면은 한 100만 원 정도로 망해도 전체 포트가 망가지지 않을 그런 소액 정도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닝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보다는 AMD를 하는 게 좀 더 확률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물론 안 하는 게 더 좋고요. 아이온큐는 사요나라, 마소는 사요나라. 마소가 계속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겠어요. RSI는 거의 한 30부근. 이때도 30부근이었는데 반등을 했고 또 30부근이 왔습니다. 보통 주가는 더 내려가는데 RSI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현재 주가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RSI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고 있어요.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이전 RSI보다 현재 주가가 더 내렸는데 RSI는 이전 저점보다 조금 높다. 거의 차이는 안 나서 다이버전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하여튼 마소는 사요나라. 구글은 신고가. 역시 가는 놈이 더 가는 장세인 것 같아요. 애플은 오랜만에 상승을 해줬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게 이전에 채널로 복귀를 해줬습니다. 이 채널을 이탈하고 다시 채널로 복귀해주는 괜찮은 모습. 아마존도 뭐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기대감에 좀 매수세가 붙은 모습. 메타는 그래도 잘 버텨줬다. 내렸지만 잘 버텨준 모습. 메타는 이 실적 발표 후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메타가 이제 다시 이렇게 쭉 내릴 거라고는 생각하기에 주봉상 좀 이른 모습. 넷플릭스는 이전 저점 82달러 부근, 관세 빔의 저점, 요 라인이죠.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마저 이탈할 시 하방이 쭉 열린다는 거니까 대응해야겠죠. IW, 레드와이어,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는 중소형주인데 200일선을 뚫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200일선을 뚫고 지지를 받고 약간의 반등. 그러나 200일선을 재차 이탈할 시에는 사요나라. 이때는 실적으로 이탈을 했었네요. 현재 200일선 지지의 상태니까 200일선 부근 한 10.7달러 부근이 오면은 매수를 받아보고 깨지면은 손절. 반등이 오면은 적절하게 수익을 챙기고. 솔라 엣지 지켜줘야 되는 하단 라인. 솔라 엣지가 항상 이 하단 라인만 터치하면은 단기적인 반등 왔었는데 요번에도 단기적인 반등이 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모습. 이탈할 시 지지선은 한 28달러 부근, 200일선 부근입니다. 그리고 종목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XIFR 인스트럭처 에너지 관련주고 계속 내렸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 90달러 정도까지 갔었다가
현재는 한 9달러, 한 10달러 정도 거의 90% 내린 종목인데 200일선을 드디어 수렴시키면서 무한 횡보 중입니다. 그런데 캔들이 200일선을 뚫고 지지. 여기서도 뚫기는 뚫었었는데 200일선이 밑으로 내려오는 추세. 계속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200일선을 평평하게 만들고 뚫고 지지. 여기서 지지가 나온 거죠. 그리고 약간의 반등 후에 다시 횡보 XIFR을 이 정도 부분에서 좀 길게 보고 현금 대용으로 눌러앉는 중장기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차트의 상태가 완료가 되었다. 가능하면은 매수는 200일선 부근인 9.5달러 정도 요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를 또 이탈하면은 조금 위험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하면은 재미없게 흘러가다가 뭐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주봉입니다. 10월에 주봉의 2평을 이탈할 때 요 부분이었어요. 10월에 비트코인의 시즌이 끝났다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을 저는 좀 믿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4년 주기의 막바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주봉의 2평을 이탈했다. 여기서 끝난 겁니다. 비트코인은. 말했잖아요. 제가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시즌 종료다. 그러나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대하는 자세는 양자역학 투자법으로 관측하기 전에는 존재하는 게 아니다. 계좌가 손실일지라도 이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손실이 아니다. 그런 마인드로 이제 비트코인을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주봉, 장기 추세, 상단, 하단 라인이 있잖아요. 상단을 이렇게 터치를 하고 사요나라. 상단을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하다가 비비적대다가 사요나라인데 그러면은 추세 하단이 한 요 파란색 선 대략적으로만 50K 정도 후반 뭐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린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양자역학 투자법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오늘부터 모은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음전이 될 때마다 최근 매수가보다 더 낮을 때마다 시드를 1000분할로 쪼개는 거예요. 1000분할.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은 1000원씩, 1000만 원이면은 10만 원씩. 1억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씩. 매번 살 때마다 최근 매수가보다 낮은 가격일 때 1000분할의 1회를 투입한다. 대바겐 세일 아닙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은 오늘부터 투자의 뇌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비트코인은 어쨌든 초장기적으로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가도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원래.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뭐 이렇게 1000분할로 산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평단은 요 정도에 맞춰지게 되고 그러면은 양전이 되면은 이 1000분할에서 뭐 500분할이든 뭐 600분할이든 샀다. 그러면은 매수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유튜버들이 여기서 이제 나올 거예요. 유튜버들이 다 기어 나와 여기서 막 다 기어 넣는다고. 비트코인 더 간다, 100억 간다, 뭐 다 기어 나온다고. 사게 만든다고. 언제까지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겁니까, 여러분? 쌀 때 바겐세일 할 때 1000분할로 사고 유튜버들 다 기어 나오면은 씩 웃어주면 돼. 알겠습니까? 사요나라. 오늘의 일정은 AMD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발표가 있고요. AMD가 좀 잘 나와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의 대장급 그리고 자정에 절도 9인 이직 보고서가 있습니다. 현재의 기조는 케빈 워시가 세척을 하면서 증시를 쓸어버릴 것처럼 준비 중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고용이 너무 탄탄하다. 고용이 탄탄하면 현재까지의 기조는 금리 인하를 좀 미룰 수도 있다라는 이 케빈 워시의 기조와도 들어맞기 때문에 9인 이직 보고서가 낮게 나와야 됩니다. 노무라는 이전보다 높게 예상하고는 있네요. 낮게 나와야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인베스팅의 새 세일은 최대 50%의 할인으로 더 시저 링크를 사용했을 시 추가 15%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 현재의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 물론 박스권의 증시지만 반도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강세장이 아직까지는 유지되는 것 같아요. 나스닥 지수 저항선 잘 보시고 저항선에 닿는 좋은 상황을 보여줬을 때 약간의 현금 확보가 필요한 지점. 현재는 지금 풀매수를 땡겨서 장투 계좌에 박을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전량 현금화를 하게 되면은 다시 포모에 휩싸여서 고점에 입성할 수 있으니 시장에는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강세장이 끝나는 지점은 아무도 맞출 수가 없으며 그것을 본인이 맞출 수 있다는 착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어느 정도 비중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